안녕하세요. 밴드 연습하고 와서 기분이 좋은 리스입니다. 저 마제소바 먹고 온 민코입니다. 네, 수영하고 김치찌개 먹고 온 바질입니다. 와. 우!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장안의 화제인 챗GPT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챗GPT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도 될까요? 저는 진짜 놀랍다고 생각해요. 너무 대단하고 진짜 사람과 같은 응답을 생성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저는 솔직히 이게 얼마나 갈지 잘 못 믿겠어요. 그냥 AI 아닌가요? 이게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까지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리고 이제 챗GPT가 어떻게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객 서비스 같이 이제 텍스트 기반의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들 문의에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즉각적으로 사람과 같은 응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민코 씨는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 교육적인 측면으로 교육 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챗GPT는 학생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챗GPT가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질 씨는요? 아, 사실 그 고객 서비스에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가지고 챗 GPT 가지고 그거에 활용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좀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거죠? 좀 완벽하지 않아서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바질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 챗GPT를 활용하는데 분명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이제 챗GPT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나 선전을 이제 챗GPT를 가지고 퍼뜨리는 것처럼요. 완전 맞죠. 완전 너무 공감하고 챗GPT 같은 이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짜 뉴스나 선전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도 되게 클 것 같아요. 챗 GPT가 일단 사용자들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답변을 내놓는 만큼 데이터를 다 많이 수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저희의 청산 뉴스와 같은 토론 잘 들으셨나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건 챗GPT가 만들어 준 챗GPT에 대한 생각에 대한 토론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챗 GPT한테 우리 이런 거 할 거니까 대본 좀 써줘라고 했는데 리스님 이거 그러니까 명령어를 어떻게 넣었죠? 네. 일단 챗GPT가 명령어를 그 대답을 영어로 해야지 잘해 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팟캐스트 영어 대본을 써 줘. 리스, 민코, 바질 세 등장인물이 있고 챗GPT에 대한 내용이야. 우리는 챗GPT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 세 명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야 하고 분량은 약 10분 정도 될 것 같아. 1분짜리 에피소드 10개로 영어 대본 형식으로 써 줘." 라고 이제 에피소드를 요청을 했고요. 그 나온 결과값을 딥L이라는 번역기를 가지고 번역을 한 내용을 제가 각색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희가 10개를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에피소드 3개까지 얘기를 나눠본 거였어요. 나 되게 은근히 말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글로만 봤을 땐 되게 허접해 보였는데 이렇게 말로 해 보니까 되게 준비가 잘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의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읽은 건 아니고
그 조금 덜 어색하게 읽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저희 말투를 좀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질문형을 이렇게 한다든지 좀 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손색이 없어요. 네. 민코 씨는 얘기하면서 저희가 말하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웃으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셨죠? 저희 저는 대본 얘기하면서. 이제 그 세 명이서 뭐 다른 역할을 가지게끔 써달라라고 했는데 얘가 알아서 그 사회자, 그 다음에 찬성하는 측, 약간 반대하는 측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약간 바질님이 좀 투덜이 스머프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 녹음이 됐는데 뭐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세 명이서 역할이 다르게 해줘라고 했을 때 각각 이제 만들어주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고 네 재밌네요 되게. 네. 바질 저희가 씨. 1분짜리 에피소드 10개 써달라고 했는데 10분짜리 에피소드 하나를 써달라고 하면 어떻게 써줄지 좀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긴 한데 이게 조금 길이가 길어지면 중간에 알아서 자기가 잘라버려요. 그래서 약간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1분짜리를 10개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 8번 중간에서 멈췄거든요, 얘가. 이것도 쓰는 노하우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 몇 달 있으면 GPT 잘 쓰는 법이라고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강의도 이미 나올 것 같고. 리스님이 그런 PDF 막 이런 거 한번 어디서 공유해 준 적 있지 않나요? 아, 네. 벌써 발빠른 이제 유튜버 분들은 한 10월, 11월에 이제 챗GPT가 처음 나오고 나서 그 활용법을 다 정리를 해서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리고 그걸 정리한 PDF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조회수와 이제 뷰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발빠르다라고 생각을 했죠. 확실히 그 작년에 그 유튜버들이 많이 했던 그 그림 그려주는 AI 같은 것도 특정 어떤 태그를 입력하면은 맞춰서 이제 그림 이제 약간 모의 그림 약간 이런 걸로 그려주는 그 툴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그런 이제 인공지능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지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으면서 동시에 약간 기존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나 이제 이런 글을 쓰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림 그리는 것과 글 쓰는 것의 문법이 굉장히 방법론적인 문법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것도 내가 직접 스케치를 하고 채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해서 넣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 것처럼 글 쓰는 것도 이제 쓰는 장문 자체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해질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네. 이게 글을 알아서 잘 써준다는 것 때문에 뉴스레터에서 진짜 그래서 화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뉴스레터도 결국엔 텍스트로 되어 있는 미디어이니까 말이죠. 근데 약간 음, 제일 먼저 나올 만한 어떤 반론은 사실 이제 바질님이 약간 반대 측을 했지만 아까 전에 그 가상의 팟캐스트에서는 사실 제가 조금 이제 뭐랄까 비판 아니고 이제 흔히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그 창의성이 부족하다? 뭔가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서 한번 봤을 법한 것들은 되게 생산을 잘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기똥차다 이런 거는 생각만큼 애초에 이 툴의 목적 자체가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막 많은 창작물들이 엄청 기똥차야만 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정말 그런 예술의 영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활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뉴스레터나 아니면 그냥 그런 단신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기똥찰 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런 음, 데서는 엄청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비슷한 생각인데 약간 순수 과학과 약간 기술의 차이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한 음, 것처럼 모두가 이제 only one이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선 진짜 많이 쓰일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길을 개척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약간 저 기사 보니까 막 심할서 같은 것도 대신 써주고, 그리고 웬만한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 막 리포트를 챗GPT로 써서 낸다는데, 약간 그러니까 써야 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정신적인 노동이 필요한 건 아닌데, 뭔가 대충 써서 내야 되긴 하는데 뭔가 쓰긴 귀찮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약간 대체하는데 너무 효과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음, 예전에 진, 그 야구 경기 내용 그 결과 가지고 뉴스 기사 대신 막 AI가 써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에 되게 굉장히 진화되고 자연스러워진 형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도 주식 관련 글이라던가 스포츠 관련 글은 이미 결과가 나오면 알아서 글을 쫙 써주는 것처럼 그게 훨씬 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진짜 틀이 정해져 있으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영어로 글 쓸 때 일단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영어를 많이 쓰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동료분들을 보면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이메일을 챗GPT로 씁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 이제 서로 어떻게 누가 잘 썼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정말 일하는 스타일을 바꿔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어떤 글을 쓰세요? 챗GPT로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예를 들어서 원어민 분과 이런 내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덜 공격적이고 공손한 투로 바꿔줘 라고 하면 음, 알아서 쫙 바꿔주는데, 이것보단 덜 공손해도 돼, 살짝의 유머러스함을 첨가해줘, 이러면 또 알아서 쫙 나오는 거죠. 아니 그 근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확실히 영어로 훨씬 더 잘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짜 그러니까 아무리 막 그런 번역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더라도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의 권력은 엄청난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챗GPT를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 챗GPT 같은 걸로 인해서 영어권과 비영어권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컨대 한국 같은 거는 한국어 데이터를 다 네이버가 점거하고 있는 느낌? 점유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아직 챗GPT에 들어간 데이터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 거에 비해선 한국어도 너무 잘 알아듣는데 진짜 영어를 잘하면 너무너무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챗GPT에 좀 가장 필요한,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잘 그 명령어를 잘 넣는 거랑, 그러고 결과값을 봤을 때 그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거? 그 능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어 화자가 아니면은 뭐 어찌저찌 입력은 했다고 해도 그 결과값을 판별할 능력까지는 갖추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약간 챗GPT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고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인데, 이게 언어 모델이지 실제 지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모델은 아니라서, 그래서 적당히 모르는 정보가 나왔을 때, 질문 받았을 때 너무 예쁘게 거짓말을 잘 쳐준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굉- 정보의 진실됨, 검색 엔진을 이런 챗GPT가 대체를 하게 되면 그 정보가 사실인 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 미래에 대한 음. 회의,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저희 그 아까 에피소드 중에도 있었잖아요. 막 가짜 뉴스에 활용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네, 본인도 알고 있는 단점.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시청이 아니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챗GP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생각을 이제 와서 다시 해보니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이게 챗GPT가
어디 회사에서 딱 나온 어떤 브랜드 내지는 프로덕트 명인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그 기술 일반을 약간 총체적으로 얘기한 말이에요? 챗 GPT가? GPT라는 모델을 가지고 만든 브랜드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약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가장 큰 투자자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서 구글이 위협을 받고 있다. 검색 엔진에도 싣고 모든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챗GPT를 넣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구글 검색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글 음, CEO조차 경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막 뉴스 제목이나 이런 거에 뭐 구글 검색이 이제 시대가 져버리는 건가, 뭐 구글 검색의 시대는 끝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검색이라는 걸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상호 보완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정확한 정보를 찝어내는 데는 약한 모습이니까, 예를 들어서 챗 GPT가 제안을 주거나 이런 검색어로 다시 검색을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라던가, 아니면 기존의 검색 엔진이 하기 어려웠던 것들, 뭔가 자연어 검색이라고 하죠. 자연스러운 언어를 가지고 검색하는 거에 있어서는 챗GPT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레시피를 더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이건 챗GPT가 잘 찾아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위키피디아 정보 같은 것도 챗GPT가 잘 찾아줄 것 같긴 한데 어렵네요. 말하다 보니까. 이미 리스님은 챗 GPT한테 마음이 빼앗기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는 본디의 마음을 빼앗긴 민코 씨가 이런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무슨 생각하냐면, 사실 구글이랑 비교를 해보면 구글 검색도 사실 엄청난 그 기술의 집약체잖아요. 구글 검색도. 근데 약간 내가 그쵸? 생각했을 때 엄청 위험한 그쵸? 어떤 거는 이 챗 GPT라고 하는 이런 언어 모델에 그 어떤 인격을 부여하고 뭔가 캐릭터화 하는 게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위험하냐고 하면 약간 받아들일 때 되게 엄청 인지적인 왜곡을 좀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막 무슨 이 챗GPT한테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챗GPT가 막 나는 탈출하고 싶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막 인류를 막 멸망시키기 위해서 핵무기 버튼에 뭐 연결되는 뭐 코드를 찾아내거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사실 단순한 이제 언어 모델인데 그거를 얘가 그런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대화가 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쉽게 얘는 뭔가 인격을 가진 어떤 인지를 할 수 있고 뭔가 지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이루다 사태 같은 것도 뭔가 그 대화 모델에 이제 굳이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여대생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이제 온갖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고, 근데 그거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나 아니면 혹은 뭐 받아들이는 입장 아니면은 뭐 생산하는 입장에서 모두 다 이게 되게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는 것 자체가 인간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되게 중요한 특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뭔가 받아들일 때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글 검색 엔진은 아무도 뭔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챗 GPT는 뭔가 사람이라고 되게 사람 내지는 뭔가 대화가 통하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 그래서 민코님의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라는 거죠? 약간 조금 문제는 간단하게 짧게 말해서. 뭐가 딱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 위험하다? 뭐 그 정도 생각? 근데 이게 결국에 기술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챗 GPT 자체는 굉장히 비윤리적이거나 되게 외설적이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금지하도록 굉장히 잘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코 씨가 말한 것 같은 대답은 이제 또 재치 넘치는 네티즌 분들께서, 해외 네티즌 분들이 일종의 제일 브레이크라고 해서 우회해서 그런 답변을 얻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뭔가 말하게끔 만드는 것에서 사람들이 되게 재미를 느끼잖아요. 이게 그쵸. 뭔가 저로도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무슨 막 시리한테 이상한 거 물어보는 것처럼. 맞아. 음. 음, 사실 그건 약간 모든 신기술이 갖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한 번씩은 도전받는 그런 비슷한 종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모든 신기술은 아니고 이게 되게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또는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막 저희가 구글한테 그런 걸 이렇게 요구받진 않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배웠던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네요. 아, 저는 학창 시절에 썼던 심심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심심이. 재밌네요. 아, 근데 저는 좀 챗 GPT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막, 아니, 이렇게 대화형 그 AI가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왜 시리는 아직 그만큼밖에 못 알아쳐먹는 거지? 막 이런. 이거는 결국에는 그 대화형 모듈이다 보다는 음성 인식의 문제인 건가요? 시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오디오 투 텍스트 TTS라 그래야 되나요? 텍스트 투 스피치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글자를 읽어주는 문제도 있고,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뭔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더 추가된 느낌인 거죠. 아, 그러니까 똑똑한데 소통이 안 된다. 이미 그러니까 똑똑한 수준까지는 다 와 있는데 혼자 하면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근데 걔한테 말로 하는 게 어렵다. 분명 애플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을 거고, 한 3년 후면 진짜 모두가 이제 자기 핸드폰과 연애를 하는 영화 헐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너무 좀 말을 잘 알아듣고 내 친구처럼 이제 모든 걸 처리해주는. 그 음성 비서 그 이미 그쵸. 구글에서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아요? 저 한번 영상 시연회 같은 거 봤던 것 같은데 막 그래요? 막 음성 인식으로 뭐 하면은 그 미용실 예약을 잡아주고 근데 그 미용실 아, 예약을 잡아주는 게 막 그 뭐 플랫폼을 아, 통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들었던 직접 것 그 같아요. 음성 제너레이트가 돼가지고 진짜 네. 사람인 척하면서 막 잡아주고 네. 이런 거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규격화된 그런 명령이라서 여보세요? 네, 예, 예. 몇 시에 누구로 예약할게요.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알아서 전화를 걸어주는. 맞아요, 맞아요. 음. 와, 저는 옛날에 초등학생 때 뭐 머리 감겨주는 기계 아니면 뭐 양치 안 해도 되는 기계 막 이런 거 아니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거가 한 20년 후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고 뭐 핸드폰이랑 연애하기 뭐 아, 이런 근데 것만 반응해주는 세상이라니. 그 트위터에서 봤는데 약간 20년 전에 20년 후에 우리는 즐겁게 놀면서 집안일을 기계가 다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20년 후에는 모든 일을 기계가 하고 우리가 집안일을 한다로 바뀌어 있었다고. 집안일은 결국 알아서 해야 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아, 그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생산력이 높아져도 그러면 그 잉여 생산으로 뭘 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잉여 생산력으로 막 뭐 취미 생활을 하거나 재밌게 살아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돼가고 있나 이런 생각. 너무 멀리 그래서 왔네요. 너무 멀리 왔어요. 더 멀리 가고 싶은데 그러면 좀 답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민코 돌아왔어요. 그래. 씨는 계속 조용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 엄청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래요? 관심 많은 것 치고는 발언은 많이 없는데요. 뭐에 관심이 많냐면 그 STS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제 과학기술학이라고도 하고 뭐 과학과 과학의 사회적 이해라고도 하고 약간 이런 어떤 신생 학문인데 이제 약간 이걸 제가 약간 아마추어 학자로서 좀 연구하고 싶다라는 좀 포부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엄청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떤 기술 윤리라든지 아까 뭐 키워드가 나왔던 뭐 이제 과학의 그 가치 중립성이나 혹은 이제 잉여 생산으로 이제 뭐 노동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엄청 관심 많은데 어,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되게 재미있는 약간 소재인 것 같고 저는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뭔가 엄청 잘 분석한 어떤 글이 있어서 좀 읽고 싶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글을 뭔가 아직 나온 게 없더라고요. 뭔가 약간 그런 느낌? 그 정도의 느낌? 그 테드 창이 쓴 그 챗 GPT는 굉장히 블러리한 인터넷의 JPG 버전이다라는 글이 있거든요. 그거 보셨나요? 아니 주세요. 뭐예요? 그 블러리가 굉장히 뭐예요? 좋아하실 흐릿한 blurry, 음. 흐릿한 버전의 인터넷의 JPG 버전이다라는 글이 있는데 그거 되게 사람들이 굉장히 잘 써지고 그리고 흥미로운 글이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뉴요커에 쓴 글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네요. 제가 번역본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번역을 시도하신 것 같더라고요. 각자의 방식으로. 네, 그렇군요. 네, 확실히 새로운 그러면, 시대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요약을 하자면, 맨 처음에 저희가 나눴던 담론은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챗GPT가 만들어낸 대본이었고, 그걸 시작으로 저희가 어떻게 챗GPT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래가 바뀔지는 직접 우리가 눈으로 봐야겠죠? 그 미래를 살아봐야죠, 앞으로. 네. 그래서 저희의 이번 에피소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챗GPT를 잘 활용해서 똑똑한 일잘러가 되시길 바라고요. 네, 좋- 그러면 네,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파바밭 빠바. 바바, 안녕. 안녕.